사람들은 자신의 뇌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도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생존하기 위해 진화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본능의 대부분은 거친 야생에서 사자나 호랑이를 피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지만 주식시장이나 자본의 흐름 속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난으로 이끌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본능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한다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뼈아프게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원시시대에 풀숲이 흔들릴 때 그것이 바람인지 사자인지 확률을 계산하고 앉아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잡아먹히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복잡한 확률 계산 대신 단순한 인과관계를 찾아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회사가 훌륭해서라고 믿고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서라고 단순하게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수많은 변수가 얽혀있는 복잡계입니다. 단순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설명하려다 보니 우리는 엉터리 패턴을 보게 됩니다. 있지도 않은 규칙을 찾아내고 우연을 필연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 짓기 본능을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저 그럴듯하게 들리는 소설에 현혹되어 소중한 자산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스스로가 꽤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를 챙겨보고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서 나름의 근거를 만든다고 믿죠. 하지만 그 근거라는 것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그저 공포를 피하고 싶거나 탐욕을 채우고 싶은 감정을 합리화하는 과정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뇌는 아주 교묘한 사기꾼 같아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이유를 나중에 갖다 붙이는데 선수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신이 힘들게 얻은 정보일수록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새워 분석한 기업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장이 틀렸다고 우기는 편이 심리적으로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수만 년 전 조상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분석할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일단 도망쳐야 살았죠. 깊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놈들은 다 잡아먹혔고 겁 많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놈들만 살아남아 우리에게 유전자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포에 과잉 반응합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뇌에서는 맹수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경보가 울립니다. 도망치라고, 당장 팔아치우고 현금을 쥐고 숨으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반대로 남들이 다 같이 무언가에 열광할 때는 혼자 뒤처지면 굶어 죽을 것 같은 소외감, 즉 포모, 호모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물리적인 고통과 유사한 뇌의 반응을 겪습니다. 남들이 다 사는 주식을 나만 안 사고 버티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포와 소외감은 투자의 세계에서 우리를 가장 바보 같은 결정으로 몰아넣는 주범입니다. 재미있는 건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더 잘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능이 높으면 자신의 멍청함을 감추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능력도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수식과 거창한 경제 용어를 동원해서 자신이 왜 지금 이 고점에서 주식을 사야 하는지 혹은 왜 이 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냅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결국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군중심리 혹은 내 돈이 사라지는 고통을 견디기 힘든 본능적 회피 반응일 뿐입니다. 투자는 IQ 게임이 아닙니다. 만약 IQ 순서대로 부자가 된다면 대학 교수나 수학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여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게임은 기질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뇌가 저지르는 실수를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또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바쁘게 움직여야 성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도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뉴스를 클릭하고 포트폴리오를 뒤엎어야 내가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증권사나 은행은 여러분의 이러한 행동 편향을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자주 거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인센티브가 결과를 만듭니다 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미용사에게 이발이 필요한지 묻지 말라는 격언처럼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노력과 수익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비례할 때가 더 많습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씁니다. 마치 먹잇감이 지나갈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꼼짝 않고 기다리는 비단뱀과 같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책을 읽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 가끔, 아주 가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만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잦은 거래는 세금과 수수료라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무엇보다 복리의 마법을 깨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지옥처럼 어렵습니다. 우리 뇌는 지루함을 고통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옆집 철수가 어떤 잡주로 2배를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질투는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멍청하고 쓸모없는 감정입니다. 탐욕은 그래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도 되지만 질투는 그저 속을 썩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과 비교하도록 무리의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남들이 떼돈을 버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성을 잃고 펀더멘털 따위는 무시한 채 가장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상투를 잡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빨리 부자가 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입니다. 질투만큼이나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혹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산 주식만 떨어지는 것 같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빠져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기 연민은 마약과 같아서 잠시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운이 닥쳤다면 그저 불운이 닥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징징거리는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닥쳐온 시련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태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우리 뇌는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부정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산 주식이 폭락하고 회사의 펀더멘털이 망가졌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일시적인 거야.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변했는데 내 생각은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은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결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려는 일관성 편향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손절해야 할 때 손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타기를 하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이미 들어간 돈, 즉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것은 뇌의 치명적인 버그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뇌는 기존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차단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꼴이죠.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뇌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복잡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돈을 잃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거꾸로 풀면 답이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굴면 돈을 잃습니다. 남들을 따라하면 돈을 잃습니다. 잘 모르는 것에 투자하면 돈을 잃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아주 확실하게 망합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운전대 앞에 칼을 꽂아놓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빨리 가겠지만 작은 실수 하나에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잃는 확실한 방법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씩 피하기만 해도 우리는 평균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똑똑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승리는 탁월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데서 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좋아합니다. 복잡해야 있어 보이고 뭔가 전문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대부분 너무나 단순해서 시시해 보일 정도입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한다.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엄청난 규율이 필요합니다.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건 멍청한 짓이지만 단순한 일을 꾸준히 해내는 건 위대한 능력입니다. 겁먹던 복잡함에 속지 마십시오.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걸 능력 범위라고 부릅니다. 이 원 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원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올림픽 체조 선수가 다이빙 대회에 나가지 않듯이 우리도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경계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옆집 사람이 바이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나는 바이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쪽을 기웃거립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 세 가지 분류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대상은 너무 어려운 것 함에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돈을 던지는 것은 눈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건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이해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진정으로 그 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복리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이 시간을 견디는 힘, 그게 바로 인내심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매일 뿌리를 뽑아서 얼마나 자랐나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 계좌는 매일 몇 시간 들여다봅니다. 시세를 자주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는 뇌의 충동에 굴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격은 매일 변하지만 가치는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찾아와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조울증 걸린 이웃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져서 엄청나게 비싼 값을 부르고 어느 날은 우울해서 헐값을 부릅니다. 그 미친 이웃의 기분에 휘둘려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분을 이용해야겠습니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계산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기 투표에 휘둘리지 말고 묵직한 가치의 저울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 주식이 저평가되었을까? 왜 남들은 이걸 팔고 있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누군가 속삭인다면 그건 100% 사기이거나 여러분을 호구로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기회는 소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지루한 모습으로 때로는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그때가 바로 이성적인 투자자가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배가 아프고 손이 떨릴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부가 이전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야 합니다. 결국 투자는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자 나 자신을 수양하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편협한 시각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모형을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세상 만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하나만 안다고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 역사, 수학, 철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혜를 빌려와야 비로소 현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고 하죠. 우리는 망치 하나만 들고 설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도구를 가진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 경험상 평생 공부하는 기계가 되지 않고서 장기적으로 훌륭한 실적을 낸 투자자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비행기 조종사들은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이륙 전에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은 믿을 만한가? 진입 장벽은 높은가? 현금 흐름은 건전한가? 같은 핵심 질문들을 기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천재적인 영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루하고 꼼꼼한 확인 과정이 여러분을 추락 사고로부터 지켜줍니다. 지금 당장 계좌에 파란불이나 빨간불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깁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산을 불려 나가야 합니다. 오늘 당장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입니다. 아니, 그것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본능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검증하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경계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 나간다면 시간은 결국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해진 오늘을 보내고 오늘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얄팍한 술수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돈은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고 언젠가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똑똑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쌓여 평판이 되고 그 평판이 결국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신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올바른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이건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없이 증명된 생존의 법칙입니다. 똑똑한 악당들은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 멸망합니다.